안녕하세요. 고정훈입니다. 오늘은 갭 투자 규제 이후에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초보 투자자들은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할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요즘 커뮤니티나 뉴스들 보면 정말 많은 기사들,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세를 먼저 놓고 매매를 붙이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매매 사업자로 등록하면 경매 같은 경우는 경락잔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편법일까 아니면 기회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먼저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면, 정부는 최근 갭 투자를 거의 못하게 막아놨죠.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으로 제한을 했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를 해서 전입해야 대출이 된다는 식으로 규제를 발표를 했어요. 이 말은 곧 세입자를 낀 상태에서 집을 사는 갭 투자,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 이런 것들을 다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투자를 멈추지가 않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투자자 아니야? 투자자는 방법 속에서 어떤 기회를 보는 게 맞는 거라면서 라고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온 기사들 좀 보면, 전세 승계 매매나 경매, 매매 사업자 등록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전세 승계 매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전세 승계 매매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세 세입자를 먼저 구해놓고 그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산 다음에 매매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말한 전입 의무, 6개월 내에 실거주,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애매해지거나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존 집주인들이 전세를 먼저 놓고 매수자가 전세를 끼고 받으면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매매 대금을 치르는 거니까 자기 자금이 적어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위험이 너무 크고 리스크도 큽니다. 세입자가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순서에 대한 상황이 잘 맞아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진 몰라도 현실에서는 선택하는 경우가 많진 않습니다. 경매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우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매매 사업자 등록한 후에 대출받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논리냐면, 일반인들은 6억 이상 대출이 안 되지만 매매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경락잔금 대출은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해서 경매에서도 낙찰가의 80%까지 빌려주던 어떤 비율을 60%까지 줄이기도 했고, 또 이런 것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개인 대출로 받지 않겠다, 매매 사업자를 하나 내서 사업자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나왔던 80%까지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지금 현재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나,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게 정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보다는 과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걸까?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우회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규제가 매번 부동산에서 나올 때마다 그걸 피하기 위한 기술은 언제나 나왔습니다. 언제나.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보다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기술보다는 기본기예요. 아무리 대출 우회가 된다고 해도 그 물건을 싸게 사지 못하면 수익은커녕 리스크만 남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경매 투자자잖아요. 경매 투자의 가장 큰 본질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규제, 어떤 대출 제약,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일반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게 부동산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지겹게 많이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 드리는 게, 경매는 규제의 틈을 파고드는 게임이 아니라 비쌀 땐 피하고 쌀 땐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지금 현 상황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요즘처럼 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좋은 물건을 남들이 외면할 때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경매는 지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리해서 편법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를 쓰는 것보다
진짜 저평가된 물건, 사람들이 불안할 때 나오는 찬스를 잡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맞이했고, 그리고 그 규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도 실제 현장에서, 시장에서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만들고 그 방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경매는 이 방법을 역행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한참 유행했던 공시지가 1억 미만, 공시지가 1억 미만 물건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주택수를 몇 개를 가지고 있든 1.1%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완전 지방에 있는 물건들, 막 최근에 뉴스에 기사에 나왔던 뭐 안성 물건들, 강원도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서 기다리면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그리고 뭐 3개월, 4개월 있다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올라가니까 그냥 팔고 나오고. 하지만 그때 무리해서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한 채당 뭐 5천만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때 정말 30채, 40채 사셨던 분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경매도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그때도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물건, 빌라나 뭐 강원도, 안성,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인기였기 때문에 경매로도 이런 물건들은 싸게 살 수가 없었었어요. 굉장한 부동산 상승기였고,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안 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기도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사고 싶어 할 때는 그 물건을 경매로서 싸게 사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규제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몰렸을 때 저는 일반 매매나 갭 투자는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경매를 하는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 지금 현상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시작해도 될까? 나는 돈도 없고 대출도 못 받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신다라는 거 저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저도 그런 상황들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만 해서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는 큰돈 있는 사람이 유리한 시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이 겁낼 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공부하고 임장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경매를 선택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 경매는 공평하다. 어떤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입찰장에서 정말 공평하게 내가 쓴 입찰 가격을 가지고 낙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경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방법보다는 내가 그 방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책임은 온전히 다 내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제는 어떤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물론 남들보다 경쟁이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는 어떤 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 시기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좀 작은 물건부터 공부하면서 임장 다니고 내가 감당 가능한 투자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해보면, 정부는 어차피 계속 규제를 할 겁니다. 투자자는 항상 방법을 찾을 거고, 그 틈에서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안목을 기르는 게 먼저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경매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게임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편법이나 우회로보다는 진짜 저평가된 물건을 보는 눈,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인드, 그리고 끝까지 배우고 움직이려고 하는 용기가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나오면 제가 또 경매로 엮어서 한번 계속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